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, 바로 동두천 씨와 미군 공여지 문제입니다. 네, 이게 벌써 7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, 국가 안보 때문에 동두천 씨가 정말 오랫동안 큰 희생을 해왔잖아요. 맞습니다.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, 이 상황이 정말 절박하구나. 그리고 뭘 요구하는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네, 그렇죠.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정말 국가안보라는 그 명분 아래에서 한 지역이 얼마나 특별한 부담을 져야 했는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. 네. 특히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, 사회적 어려움,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,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자료 딱 처음부터 그 숫자가 나오는데 시 전체 면적의 42%요. 네, 42%. 이게 70년 이상 미군 기지로 쓰였다는 거잖아요. 와, 이게 여의도 7배가 넘는 크기라니까 도시가 뭐 제대로 발전하기는 어려웠겠네요. 그럼요. 단순히 땅이 넓다는 걸 넘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도시의 심장부 같은 땅이 그냥 묶여 있었던 거니까요. 특히 주신 자료들 보면 지금도 캠프 KC나 호비 같은 핵심 기지들이 있잖아요. 네네. 그게 전국에 아직 반환 안 된 미군 공여지의 거의 한 70%, 그 정도가 동두천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. 70%나요? 아직도요? 네. 그리고 돌려받은 땅들도 대부분 뭐랄까 개발이 좀 어려운 산지 같은 곳들이 많고요. 그러니까 핵심 지역은 아직도 미군이 쓰고 있다는 거군요. 그럼 뭐 경제적 타격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땅이 오랫동안 묶여 있으니까 도시 발전이 뭐랄까 근본적으로 막힌 거죠. 네. 그래서 지금 동두천 보면 전국에서 실업률 거의 제일 높고 5.1%, 재정 자립도는 뭐 거의 꼴찌 수준이고요. 와, 심각하네요. 연간 경제적 손실 추정치도 보셨죠?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. 5천억. 네. 이게 국가 안보 때문에 동두천이 포기해야 했던 기회비용인 셈이죠.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도 아닌 것 같아요. 자료 보면 사회적인 상처 이야기도 나오던데요. 기지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. 맞아요.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. 뭐 소음이나 범죄 같은 직접적인 피해도 있었고 또 그 윤금이 사건 같은 정말 비극적인 역사적 상처도 있죠. 네. 그런 사건들이 당시 지역사회가 얼마나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. 이런 고통들이 계속 쌓여온 거죠. 그러니까요. 이런 상황이니까 박형덕 시장님이 70년 희생, 더는 못 참는다.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네요. 네. 핵심 요구가 평택 수준의 보상, 이걸로 보이는데 이게 안 되면 희망이 분노로 바뀔 거다. 뭐 이런 경고까지 하시면서 시위도 하고 계시고요. 네. 바로 그 평택과의 비교가 이 문제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. 자료에도 나오지만 평택은 미군 기지 이전하면서 정부 지원을 거의 19조 원 가까이 받았잖아요. 19조 원이요. 와. 네. 근데 동두천은 시 면적의 42%를 70년 넘게 내줬는데 평택은 한 6% 정도 면적에 기간도 훨씬 짧았거든요. 부담은 동두천이 훨씬 컸는데 지원은 비교가 안 될 정도네요. 그럼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나요? 결과는 완전히 반대죠. 평택은 그 지원 덕분에 인구도 엄청 늘고 발전했는데 동두천은 오히려 인구가 줄고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. 그러니까 당시에 쓴 자료들도 그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. 이게 그냥 예산 얼마 더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부담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거냐, 정의의 문제라는 거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동두천 씨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뭔가요? 자료에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. 일단 제일 시급한 건 아직 반환 안 된 캠프 KC나 호비 같은 그 주요 기지들, 이것 빨리 돌려달라는 거고요. 그리고 명확한 보상 계획을 세워달라. 이게 우선이고요. 네. 또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법이 필요한데 그래서 특별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법을 좀 고쳐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. 법 개정까지요? 네. 그리고 상패동에 국가산업단지 만들어주기로 한 약속 지켜라.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해달라. 더 나아가서는 쿡방 AI 센터 같은 미래 먹거리 사업 유치 얘기도 하고 있고요. 정부 반응은 좀 어떤가요?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, 이런 원칙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. 네, 그 언급이 있고 나서 관련 부처 회의도 열리고 하면서 약간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긴 했어요. 근데요. 근데 최근에 정부가 미군 기지 5곳 돌려준다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또 동두천은 빠졌어요. 또 빠졌군요. 네. 그리고 약속했던 그 상패동 산업단지 이것도 진척이 별로 없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시에서는 오히려 불만이랑 불안감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.
기대가 좀 실망으로 바뀌는 그런 느낌이네요. 이게 뭐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? 네, 그 지적도 있어요. 지금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이라는 게 주로 이미 반환된 땅 개발 지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. 아, 반환된 땅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동두천처럼 핵심 기지가 아직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어서 계속 고통받는 이런 현실은 제대로 반영하거나 지원하기에 좀 법적인 한계가 있다. 이런 분석인 거죠. 오늘 저희가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동두천 씨가 70년 넘게 짊어져 온 그 국가 안보의 무게, 또 그 때문에 겪는 심각한 위기, 그리고 평택과 비교하면서 드러난 어떤 형평성의 문제, 정부를 향한 그 절박한 외침까지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. 네. 이 문제가 정말 복잡하고 시급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네요.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자료들이 보여주듯이 단순히 돈으로 보상하는 걸 넘어서요, 국가 안보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희생하고 또 깊은 사회 경제적 상처를 입은 지역을 진정으로 치유하고 미래를 열어주려면 국가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?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회복적 발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, 이건 우리 모두 좀 같이 고민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.